네, 집권 5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를 합니다. 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그리고 김우석 국민대 개관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 7일에 신년 인사회를 했고 내일 이제 신년사를 오전에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작년이 많이 힘든 한 해였는데 큰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기대하시고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예상을 하십니까? 신년사는 공식이 있어요. 네. 우선 전년도 성과 좀 보고하고 그리고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코로나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국민을 위로하고 예. 그래서 새해 국정 운영 목표와 방향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이제 네 번째가 가끔 뭐 제안을 한다거나 정치적으로 무슨 제안을 한다거나 외교안보적인 제안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꾸려지는 것이 기본 틀이고요. 예. 구체적인 현안은 그 다음에 바로 그 신년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로 좀 넘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내일 신년사 저희 코로나 K 방역에 대한 성과 사실은 옆나라 일본 지금 8,000명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3차 말은 많지만 그래도 잘 맞고 있는 거고 그리고 경제도 뭐 주가도 3,000 넘었고 이런 것도 보고할 테고요. 또 코로나와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지친 국민의 위로 그리고 이미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일상으로의 회복 그리고 통합 얘기가 좀 빠졌어요 오늘. 통합, 세대 계층 뭐 이런 통합 그리고 이제 선도국가의 도약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줬는데 예.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도 얘기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언론이나 많은 분들은 사면 얘기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네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기본 연설 대통령 신년사 쓰는 것에 기본 틀에 좀 많이 어긋납니다. 대통령이 예. 강력한 뜻이 없고서는 들어가기가 힘든 주제예요. 신년사에는 틀이 있다는데요. 예. 틀이 있겠죠. 네. 훌륭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저도 동감하고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국정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 제안하는 것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반찬이 있는 거고요. 예. 두 가지가 메인 메뉴일 텐데 저는 뭐 예상은 잘 모르겠고 기대하는 바는 있습니다. 네. 기대하는 바는 국정 목표는 대전환을 좀 선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4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그 정도로 했으면 이제 뭐 여론 지지도나 이런 거 봐가지고 좀 이제는 한번 숨고르기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고 그 다음을 또 기약을 해야 하는 거지 그렇게 계속 가가지고는 그 다음도 기약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어찌됐든 이번 상황, 이 정도에 대해서는 국정 대변환, 대전환이라고 하는 걸 좀 선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안 부분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낙연 대표께서 영수회담 제안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런 얘기도 있을 법하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뭐 사면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사면에 준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선언적으로 얘기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새로운 새해에 그래도 뭐 선거가 있는 해인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또 4월 달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한테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큰 배를 이렇게 트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시는 국정 대전환 중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면 좋겠어요? 그런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야당에서는 끊임없이 왜 이렇게 갈라치느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항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공수처법이고 온갖 그 정책들을 그렇게 밀어보니까 야당 존재도 없고 언론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를 그걸 바꾸라는 얘기였는데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더 여권의 이치가 좁아지면서 지금의 여론 지지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4월 선거에서 패배할 게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 거를 좀 변화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신년 메시지에 대해서 크게 예상을 해봤고요. 두 예. 분께서는 사면에 대해서 일단 언급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고 또 청와대 역시도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일단은 선별 사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인 시기까지 밝히고 있는데 뭐 설 전에 아니면 3.1절 전에 뭐 선별 사면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 정도 선별 사면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이미 여당은 방향을 잡았어요. 뭐 최고위원회에서 당사자의 반성, 사과, 국민적 공감대 세 가지 잡았는데 예. 우선 판결은 14일 날 나죠. 네. 14일 날 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공감대 우선 공감대부터 보면 며칠 전 조사를 보니까 회사 이름 얘기할 뻔했다.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중도층이라는 분들이 사실 중도 보수에 가깝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는 중도층이라는 분들은 그분들도 50%가 넘게 반대를 해요. 예. 52%가 나왔던가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50한 2, 3대 38 정도로 제 기억을 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예.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근데 사면론 얘기 나오고 바로 반성, 공감대 얘기하니까 주호영 대표가 그랬단 말이에요. 장난하냐. 이거는 어쨌든 그 두 대통령이 그 새누리당, 자유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출신인데 그 당의 원내대표란 분이 장난하냐 사면 가지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거는 저는 서로 저분은 원하시지 않나 보다 생각까지 했어요. 그 다음날 이재호 전 의원 나오셔서 집어넣은 쪽이 반성을 해야지. 집어넣었다는 것이 이게 문재인 정부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촛불 탄핵 집회 사람들이 사실은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들한테 반성을, 니들이 반성을 하고 하는 건 부정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전 사면의 계기가 잡히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쨌든 3.1절도 나왔고, 선별 사면이란 건 뭐 정치공학적이라서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사실 지금 여당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일이고 앞으로 3.1절, 뭐 8.15 네. 그리고 이제 대선 들어가고 대선 결정 뭐 딱 들어가서 해서 후보 만들어지고 하면 또 연말 사면은 계속 나올 겁니다. 사면은 계속 나올 텐데 저는 이 태도가 어느 정도 특히 전 들어가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야당과 그분들의 측근들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예. 굉장히 좀 어렵다고 봐요. 예. 그 태도라도 좀 변해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선에 네. 대해서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뭐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건 사면의 기본적인 원칙하고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뭐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당에서 반대하는데 결단으로 이제 당에서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까리하니까 당에서는 반대하고 또 대통령이 대국적인 차원에서 결단하는 모습 뭐 이런 그림들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예.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면은 국가 원수의 고유 권한이에요. 이거를 뭐 저는 사면 얘기를 안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결국 판결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예. 선별 사면은 정말 원래 국가 원수한테 그 권한을 준 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에요. 네. 아니 선별하면 뭐는 안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거는 재판부에서 할 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 차원에서 더 큰 의미에서 사면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그게 삼권 분립에 예외되는 국가 원수로서의 고유 권한을 준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선별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에서 장난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청와대는 일단 선별 사면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는 말을 아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권에서 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뭐 청와대에서 그런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 사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공학적으로도 안 되는 거고 예. 사면 그 자체 기본 정신에도 맞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뭐 반성 얘기하고 뭐 그 당사자들 얘기하고 야당 그 태도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 하지 않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도 하지 않겠다라는 논리로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가 사면을 합니까? 국민 통합이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적어도 이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반은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갈 거예요?
그런 것들 합해가지고 대승적으로 예. 우리 한번 으쌰하고 힘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제 조건을 탁 달아놓고 하는 게 사면의 정신에 맞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고집 있는 거를 계속 얘기하라는 거고, 이왕에 지금 여당 대표도 운을 떼셨고 예. 청와대에서도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사들이 나오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고려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시기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에이스 카드를 언제 내놓느냐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선거 이후로 가면은 그 4월 보선 이후로 가면은 쓸 힘이 빠지면은 그걸 써봐야 효과가 없어요. 어찌됐든 그걸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빨리 하는 게 좋다. 예. 그래야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내일 신년사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며칠 후에 이어질 것 같은데 그때 또 기자들이 네, 질문할 테니까 하겠죠. 그때 또 어떤 발언을 할지 그때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 먼저 보면요. 우상호 의원은 미리 제일 먼저 네. 첫 주자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언급은 뭐 박주민 의원, 박영선 장관 나오는데 박영선 장관은 마음은 좀 열어놨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보다 흥행은 좀 덜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박영선, 우상호 이 두 후보 중에 경쟁이 될까요? 사실 뭐 정치 자체가 프롬이 얘기했듯이 미디어 시대는 소프 오페라 같은 거, 그러니까 흥행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긴 한데. 네네. 박영선, 우상호 의원은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고 경선에서, 그러니까 절치부심하시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박영선 장관은 나오죠. 그거는 뭐 이미 준비된 거고, 네. 뭐 다 아는 얘기를 갖다 뭐 고심한다 뭐 이러는 예. 거겠죠. 뭐 TV 출연하신다고 하고. 근데 박주민 의원인데, 박주민 의원은 좀 고심이 있을 거예요. 네. 이분이 그 전당대회 다음에 총선 치르고 또 전당대회 또 나왔어요. 예, 3연속 예. 선거를 치르면 이분이 돈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돈도 없을 것이고 돈 많이 들어요. 그 예, 경선은 예. 돈 많이 들어요. 그리고 힘들기도 할 거고 또 사람들마다 누가 저 사람은 무슨 선거 때만 나오는 선거돌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본인은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그 당은 또 생각이 다를 거예요. 왜냐면 당은 이게 양 두 명이 나오는 것보다는 세 분이 나와서 또 박주민 의원 40대 아닙니까? 네. 왠 좀 50대, 60대 다 되신 분들만 하는 것보다는 40대 40대인데 후반이죠. 네, 예. 어쨌든 40대니까 나와서 네. 좀 얘기도 좀 해주고 예. 뭐 하기를 이제 당은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주민 의원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박주민 의원은 평소 행동으로 볼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 당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예. 당에서 좀 나와서 좀 떨어지더라도 좀 돈 좀 써라. 이게 되기 때문에 이랬을 아직 뭐 때 누가 될지 모르니까요. 예. 이럴 때 네. 박주민 의원이 뭐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예. 그리고 또 그런 당의 요청을 이렇게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최고위원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박주민 의원은 나오는 쪽으로 결정을 짓지 않을까. 그래서 그래서 삼사전도 3자 될 되게 되지 것이다.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한테 좀 안 된 얘기긴 한데 아, 왜 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면 좀 돈이 없잖아요. 예, 아직 모르니까요. 그것은 정말 힘들어요, 선거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당 예. 입장에 대한 해석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번엔 야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일단 야권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 오세훈 전 시장 측에서는 일단 안 대표에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는 경우에 뭐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 자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2단계 경선론을 내놨는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수싸움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안 대표가 치고 나오는 바람에 좀 그러니까 조용하던 분위기가 굉장히 예. 복잡해졌어요, 아주. 그런데 제가 보기에 먼저 얘기하기 돈 엄살 부리지 마세요. 야당 진짜 이게 어렵습니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오세훈 그 전 시장하고 나경원 전 의원하고 지금 이 양강 구도가 됐어요. 그 미래통합 아니죠. 국민의힘 여기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양강 구도가 됐는데 안철수 대표가 나오면서
이쪽에서 주자를 누가 할 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약간 거리를 두면서 여기에서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파이를 전체 흥행을 좀 성공하겠다. 그런데 내부에서 이게 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면은 두 케이스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 조건부 출사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니 출마하겠다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조건을 다른 걸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참 고민이 많으시구나. 그런 걸 하는 반면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2단계 경선은 이거는 진짜 현실 가능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대안이에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들어와라. 그런다고 쉽게 들어가겠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끊임없이 자기 몸값을 올려야 해요. 그래야지 가능성이 커지니까. 예. 그런데 갑자기 당에 들어와가지고 원어부댐으로 하라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나경원 대표의 2단계 경선론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단 나경원 대표는 이걸 가지고 지금 1대1로 붙으면은 안철수 대표하고 나경원 전 의원하고 약간 기운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통해서 몸집을 키워서 큰 그림에서 좀 안 대표를 하면은 그 본선에서도 굉장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전략적 깔려 있겠죠. 그런 면에서 양쪽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뭐 감히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전 시장하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대 0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은 이번에 보궐선거 일단 서울시장으로 지금 후보가 좁혀졌으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보자면 가장 후보들 간의 여야간 핵심적인 그런 차별성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제라고 볼까요? 결국은 야당은 심판론 아니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것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사정으로 인한 보궐선거고 또 지금 끊임없이 왜 K방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K방역 문제 그리고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심판론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부 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론을 가지고 싸우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두 개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 심판론 같은 경우에가 굉장히 이건 여론에서 기울어져 가지고 야당엔 굉장히 중요한 무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듣고요. 두 분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